김선아 씨 이번 식중독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계약 해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박미정 팀장이 나섰어요. 사실 저희 팀에서는 계속 김선아 씨 때문에 고생했어요. 나이도 많고 학력도 부족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팀장님, 실력도 없으면서 경력만 내세우고 후배들한테 반말하고 정말 이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있었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요? 아, 그리고 한도윤 이사님이랑 무슨 관계인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김선아 씨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오늘부로 계약 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미담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대기업 구내식당의 평범한 계약직 영양사의 감동 사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아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고요. 지금은 글쎄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계약직 영양사였거든요.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나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본사 20층 영양관리본부장실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그때 제가 바라보던 구내식당 창문 너머의 풍경과는 너무도 다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로는 믿기 어렵고 때로는 너무 잔혹해서 듣기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일어난 일이랍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였어요. 지하 1층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복도는 언제나 차갑고 어두웠죠. 또 늦었네, 김선아 씨.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 박미정 팀장이었어요. 35살의 그녀는 정규직 영양사로 저보다 13살이나 어렸지만 제 상관이었죠.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늦어져서. 변명은 그만하고 빨리 준비해요. 오늘 본사 임원 회의 있는 거 모르나? 사실 전 단 5분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미정 팀장 앞에서는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재료 검수를 시작했어요. 신선한 채소, 좋은 고기를 고르는 일. 2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어요. 이 고기, 등급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등급 한우 맞습니다. 김선아 씨가 뭘 알아요? 난 대학에서 식품영양학 전공했다고요. 저도 전공했는데요. 하지만 그 말은 꺾어 삼켰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야 했던 제게 박미정 팀장은 늘 학력을 들먹였거든요. 오전 7시 직원들이 하나둘 식당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게 부탁드려요. 한 나이 든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6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참 평범해 보이셨어요. 회색 재킷에 검은 치마, 그리고 은은한 미소. 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정성이 보여요. 고마워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죠. 야, 계약직들은 점심시간에 휴게실 쓰지 마. 정규직 전용이야. 박미정 팀장의 목소리가 구내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팀장님, 제가 잠깐 차만 한 잔.
규정이에요. 아, 그리고 김선아 씨. 오늘부터 식재료 발주서도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까 미리미리 가져와요. 네. 사실 제가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죠. 동료 직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선아 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저 여자 요즘 본부장한테 잘 보이려고 난리라니까요. 그래도 일은 잘해야지. 잘하긴 언니가 안 계시면 이 식당 돌아가겠어요? 저 여자는 컴퓨터나 들여다보고 앉아만 있는데. 위로가 되긴 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계약직인 저는 언제나 눈치를 봐야 했고 정규직인 박미정 팀장은 언제든 저를 무시할 수 있었죠. 그날 오후 또 그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배추김치를 직접 담가서요. 정성이 다르구나. 그런데 힘들어 보여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루 종일 박미정 팀장에게 시달린 탓이었을까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성은 반드시 보답받는 법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몰라요. 마치 제 어머니가 해주실 법한 말씀이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본사 CEO 방문 있습니다. 특별 메뉴 준비해야 해요. 박미정 팀장이 회의실에서 발표했어요. 김선아 씨, 메뉴 기획서 내일까지 작성해서 가져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메뉴를 고민했어요. 한식, 양식, 중식을 적절히 조화시켜 고급스러우면서도 건강한 메뉴. 새벽 2시까지 고민 끝에 완벽한 기획서를 완성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미정 팀장에게 기획서를 건넸어요. 이 정도로는 안 되겠는데요?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요? 전체적으로 임팩트가 부족해요. 다시 작성해 와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작성한 메뉴가 그대로 본사에 보고되었던 거예요. 물론 작성자는 박미정 팀장으로 되어 있었죠. 팀장님, 이 메뉴는 왜요? 뭔가 문제라도? 제가 작성한 건데요. 김선아 씨, 착각하지 마세요. 최종 검토와 수정은 제가 했으니까 당연히 제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직이 무슨.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CEO 방문 당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아야, 마지막 점검 한 번 더 하자. 동료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 새우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정말 아침에 검수할 때는 괜찮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 상한 것 같았어요. 급하게 다른 재료로 교체했죠. 하지만 점심 식사 후 1시간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내식당 책임자 즉시 본사로 올라오세요. CEO께서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본사 20층 회의실. 태어나서 가본 적 없는 그런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누가 책임자입니까?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박미정 팀장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김선아 씨가 실질적인 조리 담당자입니다. 뭔가 잘못된 재료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침에 모든 재료를 꼼꼼히 검수했습니다. 검수,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한 임원이 따지듯 물었어요. 네, 물론입니다. 그때 박미정 팀장이 나섰어요. 사실 김선아 씨가 요즘 개인적인 문제로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 뭔 소리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김선아 씨,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CCTV도 다 있는데. CCTV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침 재료 검수 장면에서 제가 새우를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영상 보세요. 대충 보고 넘어가잖아요. 아닙니다. 분명히 꼼꼼히 확인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김선아 씨, 20년 넘게 일했으면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박미정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진짜 안타까운 척 하면서요. 사실 전부터 김선아 씨가 나이도 있고 해서 실수가 잦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커버해드렸는데 그런 적 없어요. 당신이 항상 제 일에 트집만. 김선아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상급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죄송합니다. 김선아 씨는 당분간 근무 정지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내식당에서 쫓겨났어요. 일주일간 집에서 기다렸어요. 징계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나날들을 보냈죠. 그런데 관리이사 한도윤 씨가 연락을 주셨어요. 선아 씨,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도윤 씨는 50살 정도의 따뜻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선아 씨, 이번 일 정말 안 됐어요. 이사님께서는 믿어주시는군요. 물론이죠. 20년 넘게 사고 한 번 없던 선아 씨가 갑자기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내부적으로 조사해 볼게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선아가 한도윤 이사랑 개인적인 관계래. 그래서 편들어주는 거구나. 나이 먹고 창피하지도 않나. 박미정 팀장이 퍼뜨린 소문이었어요. 이번에는 도윤 이사님까지 곤란하게 만든 거죠. 선아 씨, 죄송해요. 제가 나서서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네요. 도윤 이사님이 미안해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현실은 더 나빠졌어요. 이제 저는 회사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거든요. 징계위원회 당일, 본사 21층 대회의실에 불려갔어요. 김선아 씨 이번 식중독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계약 해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박미정 팀장이 나섰어요. 사실 저희 팀에서는 계속 김선아 씨 때문에 고생했어요. 나이도 많고 학력도 부족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팀장님, 실력도 없으면서 경력만 내세우고 후배들한테 반말하고 정말 이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있었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요? 아, 그리고 한도윤 이사님이랑 무슨 관계인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김선아 씨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오늘부로 계약 해지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죠. 마지막으로 구내식당에 들렀어요. 제 개인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서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한 동료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다들 잘 지내. 언니가 없으면 여기가 돌아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스에 20년의 추억을 담았죠. 구내식당을 나서려는데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죠. 어머, 선아 씨 웬 박스를. 아,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에요. 그래요? 왜요? 사연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참 안 됐네요. 그런데 선아 씨 정말 그런 실수를 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확인했었는데 그럼 누군가 모함을 한 거네요.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선아 씨 이거 받아보세요. 아주머니가 명함을 주셨어요. 최명자. 고문.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면 연락해 보세요.
제가 아는 곳에 좋은 자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성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의 말씀에 또다시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따뜻한 할머니의 위로 정도로만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눈물이 났어요. 2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며칠 후 이상한 연락을 받았어요. 선아 씨, 저 한도윤이에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사님, 저 때문에 소문 나셨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발견을 했거든요. 다시 만난 도윤 이사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선아 씨, CCTV 원본을 확인해 봤어요. 네, 박미정 씨가 편집한 거예요. 원본을 보면 선아 씨가 새우를 꼼꼼히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라낸 거죠. 정말이었어요. 드디어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날 아침 박미정 씨가 일찍 와서 재료실에 들어간 CCTV도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재료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아 씨가 검수한 후에 상한 새우로 바꾼 거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악질적인 음모를 꾸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사님 혼자서는 어려우시지 않을까요? 박미정 씨가 백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저도 고민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회사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 회장님께서 본사에 나오신다. 모든 임원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여 회장님은 1년에 몇 번 안 나오시는 분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도윤 이사님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선아 씨 지금 당장 본사로 와보세요. 네. 왜요? 여 회장님이 선아 씨를 찾으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여 회장님이 저를 왜 찾으실까요? 본사 최고층인 30층에 올라갔어요. 임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구내식당에서 매일 보던 그 아주머니가 임원들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최명자 여회장님입니다. 비서의 소개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매일 김치찌개를 담아드리던 분이 이 회사의 여 회장님이셨다고요? 선아 씨 놀랐죠? 여 회장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는 구내식당에서 보던 그 미소 그대로였어요. 여 회장님, 정말 네, 맞아요. 저예요. 매일 맛있는 식사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여 회장님이 일부러 평범한 모습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면서 직원들을 관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선아 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여 회장님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참으로 가관이네요. 20년간 성실하게 일한 직원을 이런 식으로 내쫓다니. 박미정 씨와 관련 임원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한도윤 이사, CCTV 원본 자료 준비됐나요? 네. 여 회장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어요. 제가 꼼꼼히 새우를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박미정 씨가 몰래 재료실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박미정 씨, 설명해 보세요. 그건 박미정 씨가 말을 더듬었어요. 계약직을 내쫓으려고 이런 조작까지 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오해예요. 오해.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박미정 씨는 즉시 해고되었어요. 관련된 임원들도 징계를 받았죠. 선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여 회장님이 제게 사과하셨어요. 지켜보고만 있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아닙니다. 여 회장님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선아 씨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글쎄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겠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본사 영양관리본부장 자리가 비어 있어요. 어떨까요? 네. 본부장이요? 20년간의 경험과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 충분한 자격이에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구내식당 계약직에서 본사 본부장으로. 단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할 건데 맛있는 음식 부탁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20층 본부장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며칠 후 구내식당에 들렀어요. 이제는 검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 회장님과 함께 식사하러요. 본부장님,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들 중에는 예전에 저를 도와주었던 동료들도 있었고 뒷담화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모두들 수고 많아요.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선아 언니 아니, 본부장님이 계속 여기서 일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장 어린 동료가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언제든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여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아 씨 정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지금 저는 본사 영양관리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전국 30개 지점의 구내식당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마음이에요. 매일 아침 구내식당에 들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메뉴를 확인하고 때로는 직접 조리에 참여하기도 해요. 박미정 씨가 떠난 후 새로운 팀장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모든 직원을 존중해 주시죠. 본부장님, 오늘 새로 온 계약직 영양사분이 있어요. 그래요? 소개해 주세요. 새로운 분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이었어요. 어딘지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선아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도 예전엔 여기서 계약직으로 일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분의 눈이 커졌어요. 아마 본부장이 예전에 계약직이었다는 말에 놀라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20년 넘게 구내식당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아요. 여 회장님은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구내식당에 오세요. 물론 이제는 모든 직원이 여 회장님인 줄 알지만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처럼 행동하시죠. 선아 씨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여 회장님 입맛에 맞춰서 짜지 않게 끓였어요. 그런 세심함이 좋아요. 직원들 건강까지 생각해 주니까. 어느 날 한도윤 이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선아 씨,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님이 진실을 찾아주셨잖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 제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분들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순간이 정말 보람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때요. 여 회장님께서 가끔 말씀하세요. 선아 씨 힘든 시절을 견뎌낸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아픔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구내식당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본부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신입 직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성으로 하는 일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당장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전해져요. 그리고 덧붙이죠.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괴롭힌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이제 저는 50대가 되었어요. 인생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나이죠. 하지만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인 것 같아요. 구내식당에서 보낸 20년, 그리고 억울하게 쫓겨났던 그 시간들,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에요. 지금도 매일 아침 구내식당 직원들이 준비하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생각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미담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성과 진심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곁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여회장님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정성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 미담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